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40년째 예. 문화예술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 안중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년 동안 문화예술을 지키고 있는 저도 지킴이입니다. 문화예술 지킴이 안중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꽤 시간이 됐죠. 예, 그렇다면 지금 몸담고 계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산하 기관이 되겠고요. 네. 201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첫 목적은 각종 이제 장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관을 목적으로 개관이 됐고요. 네. 그 후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기금이 넘어오면서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원기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처음에는 대관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음센터가 대학로에 위치한 이음센터가 그 이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음은 이제 그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시장이라든가 뭐 연습장이라든가 뭐 다목적 홀을 대관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개관을 앞두고 2014년도에 이름을 뭘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음이라는 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쓰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또 문화예술도 있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되겠죠. 이제 그런 연결 통로 역할을 지금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최초인가요? 뭐 최초이고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전에 이제 일부 업무를 이제 한국예술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장애인 쪽의 부분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장애 예술인들을 지원해 오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장애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 그 활동을 돕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그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는 뭐 창작, 활성화, 그 국제 교류 활동 지원, 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뭐 지원. 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약 총 한 10개 유형의 한 5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오고 계신데요. 그중에 좀 주요 성과로 이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원하기 자가 2,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뭐 아직 그 요구하는 요건은 많고 수는 많고 지원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적다 보니까 아직은 너무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는 칭찬보다는 그 서운하다는 그런 좀 뭐랄까 불편할까 욕을 좀 많이 듣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더 늘어나야 어느 정도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하시는 그 어떤 뭐 문화예술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그 매번 이제 이 공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수가 지원을 해오셔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심의하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나눠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리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되고 그저 뭐 이게 잘 뭐 아주 뭐 정당하게 네네. 아주 공공이 있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심사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게 제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여러 사정을 토로하고 이거 아니면은 올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만 바라보고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데 근데 그게 다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보람된 것보다는 네. 그게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손길이 많은 네. 곳에 미치고 싶지만 또 이제 그렇죠. 현실 상황상 아직은 또 그게 네. 따라주지 못하는데 근데 뭐 아직 뭐 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 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네.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점에 네. 도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올 7월 1일부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30년 만에 맞는 정말 큰 변화였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변화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예술은 네.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체육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 네. 체육은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체, 뭐 시각, 뭐 이 장애 유형별로 나눠지고 거기서 장애 급수가 또 다시 나눠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눠진 것끼리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게 체육인데 예. 예술은 그렇지가 못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애인과 일반인 예술인 사이에도 경계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또 어렵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일반 예술과 함께 볼 거냐 따로 볼 거냐 하는 그런 많은 얘기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장애 등급제하고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는데 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영향이 하나 있다고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네, 어떤 것이 일반 장애와 예. 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발달 장애 간의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농아인들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네.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들은 핸디캡이 예술을 하는데 핸디캡이 좀 많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같이 해서 과연 이게 경쟁이 되겠느냐. 뭐 이런 우리 그 프로그램들 적으면은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거든요. 네. 일반 이제 이런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쪽에. 근데 그때마다 이제 발달 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약간의 불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 예술인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발달 장애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인 쪽에서 이 예술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급격하게 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 예술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그 수가 다수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들한테 해드려야 될 서비스가 어떤 점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쪽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또 연구도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재능이 좀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는 데 좀 이제 신경을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다른 쪽에서는 좀 처질지 모르는데 네. 이 예술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일반 예술과 장애 예술이 구별이 없듯이 예. 이 발달 장애가 있다 해서 예술 활동에 꼭
꼭 제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나름대로 있는데 문제는 발달 장애에서도 또 이 장애가 또 여러 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발달 장애 하나가 아니고 네. 거기 뭐 자폐 쪽도 있을 수 있고 다운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잘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을 만났을 때 그 하나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예술은 진짜 우리 장애인들한테 아주 필요한 그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뭐 배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이제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예술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문화 예술인이라고 칭하는 거에도 것에도 그쵸. 조금 반감을 약간 표시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예술인들이 특히 조금 역량 있는 분들이 본인 이름 앞에다 장애자 붙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장애로 인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노력을 해서 일반 예술과 경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자를 붙이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쉽게 교육에 보면 교육 쪽에 들어가 보면 교육에 특수교육이 있고 통합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어느 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통합교육을 받고 도저히 통합교육에 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특수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도 장애인 문화예술도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일반 예술인들과 경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장애 문화예술은 신체적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중하면 일반 무대에 서기가 어렵고 일반 무대들이 아주 뭐 그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대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장애 예술인들이 일반 예술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라.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환경을 맞춰주고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거는 논할 문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연장이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시점에 왜 장애예술을 꼭 들먹이냐 똑같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심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장애예술인들이 일반 예술보다 똑같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대를 설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름대로 능력대로 예술을 통해서 성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이 현 시점에 무조건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특혜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그런 비단 단어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장애 전반적인 장애 문화 예술의 환경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진행 중인 예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 시설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장애인들이
장애 예술인들이 그 쉽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문제가 좀 장애인들을 위한 표준 공연장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국가 과제로도 작년에 이미 채택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문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왜 꼭 전용 극장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용 극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 어떤 장애인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공연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을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표준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좀 더 자세하게 근본적으로 원하면은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는 모두의 공연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 여러분들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휠체어를 다 저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연장은 전국에 단 하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곳도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자신 있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대로 된 그 공연장을 하나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공연장이 모델이 돼서 많은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뭐 국립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준하는 여기에 준하는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해서 네. 전국 어디서라도 우리 예술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능력에 따라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네. 환경이 됐으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좀 표준 공연장을 21년까지 한번 말까지 완공하겠다. 네. 이런 지점으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저희들 생각하는 것도 하나는 그 장애인들도 예. 장애 예술인들도 좀 국립 형태의 예술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했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현재 있는 일반 예술 국립극단들도 네. 예술단들도 각종 여러 가지 병폐에 좀 문 닫아야 할 판인데 네. 장애인들까지 왜 그게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운영을 한 측이 제도적인 모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죠. 예, 예. 우리 옛말에 구더기 뭐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되겠죠. 예. 우리 장애 예술인들도 긍지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장애 예술 쪽에도 국립 형태의 공연단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질 경우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그쪽에 대한 기대와 네.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꼭 규모가 뭐 크지 않더라도 그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잠시 또 궁금해지는데 혹시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국립 형태의 장애 예술단이 있나요? 있죠. 아.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가는 말할 나위 없고 네. 일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네. 국립 형태의 예술단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네. 그 모순점이 있다면 그 모순점을 잘 제도적으로 뭐 커버해서 예, 만들면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제교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뭐 케이팝이라든가 많은 뭐 이렇게 네, 국가를 유명하죠. 선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도 훌륭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거보다는 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 정도의 예술인들이 성장이 된 거 보면 네. 이게 좀 이렇게 아카데미의 여건만 많이 맞춰주면 대단히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이 또 나오고 네. 또 그들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쪽에 좀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예. 세계적인 장애 예술인들도 초청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도 좀 세계 각국에 보내서 이 국외 선양을 하는데 밑거름을 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부족한 그런 장애 예술에 대한 그런 자료와 연구 논문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우리 모든 게 법이 우선하지 않으면 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일단은 법으로 어느 정도 제정이 되고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통한 꼭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일에도 우리 장애문화예술원은 앞장서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주한 영국 문화원과 함께 했던 연극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그때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관람객으로 가서 봤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장애 문화 예술이 좀 활발해져서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본다면은 그렇죠.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예술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 예. 일반 예술과 장애 예술이 구별될 이유는 없다. 네. 그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국민의 수준이 복지 쪽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쪽은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쪽 생각들을 이게 국민적인 뭐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뭐 문화와 예술 각 분야에 이 저변에 깔려 있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수 앞서 나가 있죠. 예. 제가 아까 공연장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공연장 부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표준 공연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분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왜 전용이 필요하냐. 장애인들 위한 극장 왜 필요하냐. 그냥 있는 걸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들은 과연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신단 말이죠. 네. 그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는 게 그럼 유럽에 그런 공연장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있어서 없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을 질 때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미리 져놓으니까 따로 전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결과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유럽만 따라가고 선진만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없다고 우리나라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국민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금방 20년 안에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대안은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우선은 그 표준 공연장 같은 것을 전국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 만들어지는 모든 공연장은 그에 준해서 어떤 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도 이제 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금 현재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에 대한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겠죠. 그때는 뭐 꼭 뭐 장애인이다, 뭐 일반인이다, 또 장애 예술이다, 일반 예술이다, 뭐 이렇게 가르지 않고도 그 이제 우리가 똑같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뭐 회사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그렇죠. 이제 필수로 지정이 돼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교육보다도 저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이런 뭐 장애도 좀 경험해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교류가 많아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광화문에서 축제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A+.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좀 많이 봐주기로 하고 사실상 그 광장에서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광장이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우리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음악 소리 나오면 뭐 하나 하고 들여다보고 그렇죠. 궁금해서 들여다보면 저 앉아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안 하고 들여다보다 장애인 모자리 붙어 있으면 장애인들의 잔치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신단 말이죠. 예. 좀 서서 네. 그 자리에 좀 잠시 머물러서 지켜봐 주시면 네, 하는 맞습니다. 게 이제 저희들이 그 판을 벌린 이유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네. 그 우리 장애인 문제는 그렇게 뭐 따로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매사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년에도 이제 9월 초면은 네. 이제 그런 축제 또 광화문에서 또 열립니다. 네. 그때는 모두 시민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게 음악 소리 흥겹게 울리고 뭐 그러면은 좀 잠시 머무르셔서 네. 박수도 좀 쳐주시고 네. 같이 좀 환호도 해주시고 그러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행복 나눔 지킴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광화문에서 A 플러스 페스티벌 혹시 몇 월 며칠인가요? 그 아마 9월 6일 금요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는 A 플러스 페스티벌 많은 3일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요일까지. 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함께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시죠? 인터뷰를 그 시민분께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아버님도 자녀분이랑 같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소리가 나서 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해서 좋네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들을 위한 부스도 말이 마련하고 네네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친구나 연인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셨는데요. 이 토론회는 이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토론회는 최초로 열린 것이었다고요? 뭐 소규모로 전에도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고 뭐 이 장 실태조사도 뭐 오래간만에 제대로 조사된 건 이게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실태조사는 이제 그 정부에서 장애 문화예술 5개년, 그러니까 장애복지정책 5개년 개혁안에 장애 문화예술 5개년 개혁도 같이 잡히거든요. 거기 계획의 일환으로 3년에 한 번씩 장애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아마 첫 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했고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세분화하다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은 아까도 작가 얘기했듯이 우리 장애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거는 예산의 지원, 좀 저희들이 문화예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 좀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가장 많은 바람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대두된 게 그 여건의 향상, 제반 여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작실이라든가 뭐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비돼서 그 예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장애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 수도 예를 들어서 뭐 지체 뭐 내비만해서 여러 장애 유형별로 많이 나왔는데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과반수 가까이가 발달 장애 쪽들이 예술을 많이 하고 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처음 시작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 뭐 이런 뭐 자립센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술을 접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다시 그게 소그룹으로 뭉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함께 쓰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이제 절실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장애문화예술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설정한 것이 이제 공연장을 지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장애예술인들이 보통은 이제 그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근데 배우게 되면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실상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장애인 부모가 말씀하신 게 진짜 고생되더라도 학교까지만 대학교까지만 잘 마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할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아주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갈 곳이 없어 막막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국립예술단 문제라든가 뭐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됐다. 뭐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은 있는데 네. 다음번 조사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네.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전국 속속 깊숙한 곳에 찾아가서 더욱더 좀 알찬 그런 내용을 계속 보강을 하다 보면 네. 뭐 좋은 뭐 연구 자료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처음으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예산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산 부분이? 현재 예산 상황은 2016년도에 네. 이제 첫 해 우리 장애문화예술은 첫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개관 당시 예산이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 예. 네. 뭐 대관 뭐 그 운영하는 겨우겨우 몇 명이 그냥 운영하는 정도였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금년 2019년대 예산은 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인데 이렇게 된 거는 참고로 2017년도에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애 지원 사업이 시작돼서 예. 그 예술위원회로부터 집행하던 지원 사업이 저희 장문으로 이관되면서 네. 이제 140억까지 오른 거죠. 거의 10배 이상이 증가가 됐네요. 많이는 올랐는데 네. 아직은 뭐 태부적이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면 네. 내년이나 후년을 지나면서 아마 기하급수 쪽으로 이건 많이 오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적었지만 지금은 뭐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술과의 그 많은 격차, 떨어진 격차를 뭐 일반 예술이 1, 2% 올라간다고 해서 이쪽에도 1, 2% 올라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혀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간격을 좁힐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좀 토끼띠으로 꽁충꽁충 뛰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빨리 도달시켜 놔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공연장을 짓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 좀 긍정적이고 밝은 전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장애 예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 그렇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예술을 떠나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그동안 자주 들으셨을 건데 네. 일단은 아까도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장애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구분지어서 저거 남의 문제고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장애인 인구가 대충 한 10%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그걸 받아봐도 약 5%가 넘고 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며칠 건너 하나고 내 형제들 중에 뭐 있을 수 있고 네. 뭐 사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고 그걸 떠나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전체 인구의 약 뭐 아마 한 10년 정도 있으면 35%가 고령 인구에 들어갑니다. 네. 사실상 고령 인구는 장애인과 거의 같은 문제거든요.
무너져도 팔다리 기력 떨어지고 뭐 이래서 장애 수술 수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35% 이상이 고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문제는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정부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도 이거는 그 장애 문제가 아니다. 그 우리 전체 인구의 30% 40% 이상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정책들이 그렇게 아까 뭐 거기에 돈을 쓰거나 뭐 신경을 쓴다 해서 그게 꼭 남의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그 기회가 있으시면 또 기회가 또 없으시다 뭐 조금씩 만들으셔라도 그 장애인 문화예술을 한 번씩 지켜봐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는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접점이 많아져야 좀 더 서로가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장애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런 이제 공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병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치걸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그게 내 문제 같지는 않아요. 공감도 잘 안 오고.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저게 내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그 공감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장애 뭐 불편한 몸으로 해서 무슨 예술을 한다 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나름의 독특한 예술성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서 다시 우리 장애 문화예술 관심 가져주시고 귀하게 좀 봐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만의 또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귀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안중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답변을 해주시고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제가 뭐 저도 이걸 뭐 기간 동안 관리하는 일이니까 제가 다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에 제 능력 따는 대로 시작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공연장을 아까 하나 만든다고 할 때 또 예술단을 만들다 할 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공연장 만들다 할 때 제가 뭐 돈을 막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까지 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 꼭 필요한 돈은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를 하는 데에다 총력을 기울일 거고 그다음에 그게 확보가 되면 그냥 제 임기 내에 삽질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삽질 뭐 예를 들어서 다 확보하고 삽질만 한다면 뭐 준공은 뭐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술단 문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뭐 나름대로의 그 뭐 안 좋은 점도 있다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좀 개선해 가면서 차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예술단 출범이라도 해놓으면서 그 필요한 뭐 단원은 뭐 조금씩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키워가고 뭐 가르쳐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창단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장애문화예술원은 국제 교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힘을 쓸 것이고 그리고 실태조사 사업이라든가 연구 논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장문은 아까 된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그 이제 정보 돈을 갖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그 배분해 드리는 역할인데 그거는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입장이니까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닥 이사장 그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네. 그 귀한 돈들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따뜻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 진행을 위해서 공연장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왜 장애 전용 그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조차도 그 백스테이지는 그 관람객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매우 좀 불편해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 장애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을 이 아예 불가한 공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애문화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아예 전무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제 이 현실이 좀 심각하구나. 하루빨리 전용 공연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용 공연장은 또한 비장애인들이 그렇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경사로 설치하는 거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쉬운 말로 계단이 옆에 있고 경사로가 있으면 우리 일반 승객들이 어느 쪽을 많이 가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계단보다 경사로 쪽에 많이 갑니다. 그것처럼 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결국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보고 그 공연장도 그 장애인들을 일단 배려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공연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연장이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연장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그런 공연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장님의 40년간의 이 경험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또 애정과 열정이 합쳐져서 이러한 좋은 이제 개선 안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이제 그 우리 장애인문화예술원은 아직은 작은 기관이거든요. 근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기관으로 이제 성장하는 날이 있겠죠. 그 성장을 해서 이제 예술원보다는 이제 진흥원으로 이제 규모도 좀 커져야 돼요. 아마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좀 인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고령층을 위한 모든 그런 문화 예술적 혜택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연구와 그다음에 그런 운영과 또 그런 새로운 계획을 잘 해내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짧은 기간에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일각을 하나의 일각을 제가 만들어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40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바닥서부터 그야말로 뭐 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서부터 쭉 해왔던 시절인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은 결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서 보답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열심히 애써주시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원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팀이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장애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 사랑 변함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멀리 관심 없이 봐주신 데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이 일반 예술과 비교해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국가를 홍보하고 국가를 선양하는 그런 일꾼들로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장애 문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곧 나의 일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이 장애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제 부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종원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